무조건적으로 처음 짰다고 해서 엑스트라 버진을 주는 게 아니라 두 번 짰을 때도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 나와요. 두 번 짰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위트러블 황 사장입니다.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소금, 버섯, 와사비 등 이 고기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을 고기 친구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고기를 구울 때 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오일이죠. 그런데 요즘은 건강한 오일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중해 식단의 대표적인 주자 올리브 오일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올리브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 사석에서 올리브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브를 원래 하는 사람은 아니고 여행을 하다가 맛있는 올리브를 찾게 돼서 지금 널리브라는 올리브유를 수입하게 된 정경구라고 합니다. 여행을 하시다가 올리브유를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요? 네. 마드리드 여행을 하다가 맛있는 레스토랑 구글에 찾아서 가서 먹었는데 거기에 올리브오일이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일을 사가야지 했는데 까먹고 못 사왔어요. 한국에 와서 오일을 사서 먹어봤는데 제가 스페인에서 먹었던 똑같은 브랜드지만 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를까 봤더니 운송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궁금해서 직구를 해봤죠. 주문을 해서 먹어봤더니 진짜 이거는 맛이 좀 딴 차원의 맛이 나는 거예요. 항공 운송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 어떤 이유일까요? 올리브오일은 생산하고 보관 온도가 상온인데 상온은 이제 보통 35도까지 정도가 이제 상온인데 컨테이너 내부 온도 자체가 적도를 지나면서 많이 올라가면 7, 80도까지도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끓음과 이제 식음이 반복되면서 맛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 항공으로 올리브유를 수입해오는 업체들이 많이 없었나 봐요? 많이 없었어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전쟁이기도 하니까 더 올랐겠네요. 3배 이상 올랐죠. 저희가 미친 짓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올리브유 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든지 아니면 뭐 퓨어 그리고 이 포맛의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올리브오일을 구분하는 거는 국제올리브위원회가 결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그거는 산도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거는 유리지방산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엑스트라 버진은 0.8% 이하, 버진은 2.0% 이하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들을 이제 일반 올리브유로 구분을 하고 그 외에 아시는 뭐 포마스 이런 거는 사람이 먹는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도로 기준을 나누셨는데 네. 일반인들은 이런 설명을 듣잖아요.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 땄기 때문에 버진 올리브유다. 뭐 이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나누는 건 그 기준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산도 기준이에요. 어떻게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하는 거는 올리브의 익음 정도, 그 다음에 품종에 따라서 수치가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처음 짰다고 해서 엑스트라 버진을 주는 게 아니라 두 번 짰을 때도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 나와요. 두 번 짰는데요? 네. 나중에 섞기도 해요. 섞는다고요? 어떤 걸 그러니까 섞는 0.1대 나온 오일과 0.8 나온 오일을 섞으면 0.1은 비싸고 0.8은 쌀 거 아니에요. 두 개 섞어서 0.5를 만들면 엑스트라 버진 붙일 수 있으니까 0.8이 넘는 오일도 0.1과 섞으면 수치는 중간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올리브를 따가지고 그걸 한 번 짰기 때문에 엑스트라 버진이 아니라 두 번 짤 수도 있고 세 번 짤 수도 있는데 합쳤을 때 산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인가요? 혹은 엑스트라 버진 0.8 이하 나온 것과 되게 낮은 거 0.1대 나온 것과 1.5가 된 걸 섞으면 수치상으로 0.8이 나올 수도 있고 0.7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0.8 이하면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인데 되게 싼 게 있는 이유가 그런 거군요. 그러면 이 추출 방식이 저희는 그냥 압착한다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압착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참기름 짜듯이 꽉 눌러서 짜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최신으로 이제 몇 년 전부터 나온 기술이 원심 분리를 통한 추출 방식이에요. 근데 차이는 압착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반면에 추출은 좀 빨리 끝나요. 대신에 양이 적어요. 근데 워낙에 오래전부터 올리브는 몇백 년부터 계속 짜는 방식으로 사왔기 때문에 시설이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 구입을 할 때 그러면 압착인지 추출인지를 구별해가지고 상표에 표시가 되나요? 표시됩니다. 식약처에서 고시 기준에 올리브유와 압착 올리브유를 구분하게 돼 있고 그거는 수입업체에서 이제 제조 공정을 같이 첨부하거든요. 수입할 때 거기에 보면은 프레스드라는 공정이 있으면 압착을 넣어야 되고 프레스가 없으면 압착을 못 넣어요. 그러면 추출이 더 좋은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기술로서는요? 근데 표시는 안 되겠네요. 추출이라고. 식약처 고시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법을 아직 그렇게 개정을 안 한 거죠. 구분을 안 한 거죠, 제품에 대해서. 그렇군요. 오늘 올리브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깨지는데 이 단순한 질문 하나 더 하자면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발연점이 낮아가지고 샐러드에는 적합하고 이 튀김이나 구이 또 스테이크를 할 때 적합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발연점이라는 거는 연기가 나는 스모킹 포인트잖아요. 연기가 나는 포인트. 근데 그거는 산도가 낮을수록 발연점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산도가 높을수록 발연점은 낮아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사는 저가 오일은 튀김에 솔직히 적합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오일 같은 경우는 산도가 0.16, 0.17 정도 되는데 엑스트라가 아까 전에 0.8이라고 했는데 네. 그 안에서도 또 나뉘는군요. 네, 0.1대, 0.2 이하 오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얼리아베스트라고 그래서 올리브가 대추랑 비슷해요. 초록색, 갈색, 까만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익음과 동시에. 근데 초록색일 때는 산도는 낮은 대신에 떫은 맛이 나오고 딱딱하기 때문에 오일이 되게 적게 나오고요. 까말수록 물컹물컹해지면서 오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생올리브 드셔보시면 초록색 올리브와 까만색 올리브는 식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근데 까만색 올리브는 그만큼 이제 열매가 익으면 오일이 많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은 발연점이 낮아요. 산도가 높군요. 산도가 높아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230도 정도까지 해서도 그때 돼야 연기가 나거든요. 얼리 하베스트 같은 경우. 네, 얼리 하베스트 오일들은 만약에 돈가스라든지 좀 이렇게 뭐 마탕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엑스트라 버진 이 산도가 낮은 오일을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엑스트라 버진이 0.8이니까 0.8도 튀김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건가요? 그거는 브랜드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연기가 난다 그러면 꺼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이 판매를 할 때 산도 표시가 일반 올리브유에 돼 있나요? 우리나라 표기법에? 산도는 표시는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돼 있죠. 와인 같은 경우는 이 때루아라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나고 어떤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올리브 맛이 많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올리브를 잘 모르잖아요. 이것도 품종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올리브의 때루아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물론 올리브도 와인과 비슷합니다. 포도와 비슷한데 해발 몇 미터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그 다음에 일조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품종이 어떻게 되는지에 다 달라서 이태리와 그리스와 터키와 스페인에 나오는 품종은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올리브를 짤 수 있는 품종들이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맛을 평가를 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올리브 짰을 때 어떤 품종들이 오일에 잘 맞는지를 해서 지금은 이제 다 정해져 있는 올리브 품종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때루아라는 포도나무는 그렇게 수량이 오래 가진 않잖아요. 근데 올리브는 몇천 년을 살거든요, 사실은. 몇천 년을 살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 좀 오래된 올리브들은 기본 500년에서 1500년까지도 올리브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나무들은 올리브 자체가 때루와 같이 그 열매의 모든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리브 같은 경우도 보통 800년 이상 된 나무를 이제 내서 수확을 하거든요. 직접 가서 보면 올리브 나무가 완전 고목의 몇 배 이상 되는 올리브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들은 10년만 되더라도 수확이 돼요, 올리브들은. 그래서 평야에다가 올리브 다 심어놓고 그냥 그 기계를 딱 수확하는 데도 있고요. 우리나라 녹차밭처럼. 네, 평지에서 하는 것처럼. 근데 산비탈에 있는 올리브들은 그렇게 못하죠. 근데 되게 그렇죠. 오래전부터 중세 전쟁할 때부터 계속 심어놨던 나무들이 유산으로 남아서 그것들을 지금 후손들이 계속 관리하면서 거기서 좋은 올리브를 생산하고 있는 거죠. 이 차 같은 경우도 이제 고차수라고 해요. 오래된 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싼데 이 올리브 같은 경우도 그럼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서 픽한 그 올리브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더 비싼가요? 네, 비싼 브랜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나 그리스에서 자기네 이 품종은 몇백 년 됐다, 뭐 1000년 됐다 이래가지고 되게 오래된 올리브라고 해서 따로 브랜드를 붙여서 일반 올리브 가격의 3배에서 10배 정도 가격을 받는 올리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수입이 많이 되나요? 안 됩니다. 수입이 안 돼요? 이유는 걔네들은 더 비싸게 받는 이유가 약효를 강조를 해요. 올레오 칸타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극대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올리브에 그런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병에 유럽에서 200유로 한다고 하면 그거 한국에 들어오면 한 병에 6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 BBQ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를 가지고 닭을 튀긴다라고 하잖아요. 특허 서류를 읽어봤는데 어디다 갖다 붙이기 좋은 말들을 다 써놓고 고급 혈을 갖다가 일반 혈로 만든 건 똑같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쉽네요, 얘기를.